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유허병상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장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장유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장 오래 다니는 건 참 어렵죠. 정말 참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간혹 작은 성공을 하면 너무나 기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의 그런 수많은 실패담, 또 작지만 그 기뻤던 성공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의 실패담, 성공 사례들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능한 간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40대 임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때요? 가능하십니까? 어렵다고요? 잠깐! 여러분 중에는 이 대목에서 피식하고 웃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꿈이 없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최고 경영자가 되는 꿈을 꿉시다. 40대 임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역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끈질기게 꾸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운도 따랐습니다. 40에 임원을 시켜주더니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대 임원이 되실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어쩌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시겠죠. 그러나 이거 큰일 아닙니까?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근데 당장 몇 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간절한 희망이 없다면 불 꺼진 창입니다.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압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고급 간부, 임원, 사장,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하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장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40대 임원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 경영 능력, 관리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과정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가 무지무지하게 고픕니다. 굶어 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코끼리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600kg.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를 구워 먹을 수 있을까요? 통돼지 바베큐 해먹던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연수원에 가가지고 통돼지 몇 마리 통째로 구웠습니다. 바베큐라는 거죠. 정말 낭만 있지 않습니까? 밤중에 모닥불 피우고 한잔하면서 달도 밝은데 멋졌습니다. 코끼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코끼리 600kg입니다. 나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코끼리 깰 꼬쟁이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전봇대라도 빼서 코끼리 통째로 끼웠다고 합시다. 구워집니까? 그죽은 구워져도 아마 속은 그냥 생짜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코끼리를 바베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구울 수 있는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 잘 아시네요. 아무리 큰 코끼리도 구울 수 있는 크기로 자를 수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큰 문제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로 나누어서 시도한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포춘지라는 잡지 아시죠? 이 잡지는 매년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이익이 많이 난 회사 500군데를 골라가지고 이 회사들이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익을 얼마나 내서 순서를 1등부터 500등까지 쫙 매겨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잡지에서 도대체 이 큰 기업들을, 이 세상에서 1등부터 500등까지 가는 큰 기업들을 이렇게 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했더랍니다. 여기 계시는 회장님들, 사장님들, 임원님들은 이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더랍니다. 우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일을 하면 엄청나게 집중해서 합니다. 또 직원들 간의 갈등을 잘 중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합니다. 남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독 이런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의사소통을 잘하고 이거 다 소프트 스킬이고 훈련의 결과입니다. 훌륭한 간부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 스킬을 마스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 참 대인관계가 좋아. 혹은 사람 참 편하게 해주잖아. 그럼 이때 대인관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 생각에 맞춰주는 거요? 정말입니까? 간이라도 빼줍니까?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고 나면 나한테 뭐 남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대인관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대인관계가 필요한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스킬은 또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잘게 나누어서 늘 마음에 두고 습득을 해서 제2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간부가 되려면, 40대 임원이 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배워서 익혀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내가 익힐 수 있는 정도 크기로 나누어서 작게 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서 제2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평소에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밤에 가서 가해 수업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안 팔리는데.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부장님 거의 틀림없이 물어봅니다. 야, 오늘 어째 되노? 뭐 모르고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 어벙하게 대답하면 다 뒤집었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생각해 보는 거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가면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예상 문제와 나름대로 정답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돼서 출발합니다. 출근하는 거죠. 물어보면 뭐 당연히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안 물어봅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유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 나 정답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오늘 제대로 답하고 나면 뭐 한 며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간부의 하루입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죠. 한물간 직원하고 대담을 합니다. 아유, 자네 이번에 승진할 수 없어. 혹은 이번에 보너스 깡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만한 대인관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혹은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으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부서 직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일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사람한테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품질이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칫하면 핑계나 대는 게 돼버리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천부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물론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을 스스로 배우고 단련해서 실천할 수 있어요. 제2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야 능력 있는 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되는 거죠. 유능한 간부가
그렇게 멀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프트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첫째, 내 스스로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죠.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제일 좋은 선생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가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소프트 스킬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책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끈기 있게 그때그때 느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는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물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바위도 구멍을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도 전문가입니다. 간부가 된 여러분은 경영 전문가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엑셀 도사라고 하죠. 엑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일을 집중력 있게 하는 것도 경영의 기술입니다. 경영의 소프트 스킬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간부는 유능한 담당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간부는 팀을 잘 이끌어서 팀의 업적을 통해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간부는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익히고 사용해서 팀을 잘 이끌고 그 결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의 마에스트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선 시작합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경영 전문가가 되기 위한 소프트 스킬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코끼리 바베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끈기 있게 도전할 것입니다. Yes, I can. No matter what.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십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